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손흥민 선수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설 보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내 포털뉴스 해외 축구란 보시는 대로 2월 24일과 25일 오늘 양일에 걸쳐서 네이버에 많이 본 뉴스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엑스포츠 뉴스, 스포탈 코리아, 오센 등 인터넷 매체들 뿐만 아니라 일간 스포츠와 스포츠 조선 같은 중앙 일간지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출처는 동일합니다. 바로 영국의 인터넷 매체 기브미 스포츠의 기사를 인용 보도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왜 자꾸 이런 이적설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진실, 영국 현지의 상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국 언론의 이적설 기사 원문 분석과 더불어서 영국 기자들이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의 올 여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취재하고 또 취재 현장에서 확인한 정보를 통해 설명하고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브미 스포츠의 보도 내용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월드 클래스 포워드 영입에 총력전 고잉 올 아웃 할 것이다 라는 제목인데요. 그 월드 클래스 포워드의 이름은 손흥민 선수입니다. 본문 들어가 보시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토트넘 허스퍼의 캡틴 주장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여름 이적 시장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스페인 매체인 피차헤스가 보도했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즉 기브미 스포츠의 독점 보도나 자체 취재 정보가 아닌 스페인의 이적 전문 매체 피차헤스를 인용해서 보도한 것으로 저희가 이미 최근 나오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 보도를 피차헤스발 보도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다루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던 적도 있어요. 그 얘기는 피차헤스 자체의 공신력 문제를 떠나서 이전에 나왔던 얘기가 다시 한번 소환된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 보도를 다시 기브미 스포츠가 인용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후뱅 아모린 감독의 맨유가 최근 극도의 부진과 경기력 하락, 특히 이 과정에서 아모린 감독의 축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선수 영입이 필요한 가운데 재정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영입 선수를 물망에 올려놓고 많은 에이전트들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기들의 선수를 넣고자 하는 여론전도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물밑에서는 실제로 손흥민 선수의 대리인 내지 손흥민 선수의 이적권에 관여하고 싶은 에이전트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브미 스포츠는 최근 들어 점차 자신들의 취재력과 공신력을 높이고 있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자들, 특히 유럽 내 최고 기자들을 별도의 특별 게스트, 특별 컬럼 기고 형태로 웃돈을 주면서 기사를 받고 있거든요. 물론 이 기사 자체는 파브리치오 로마노라든지 벤 제이콥스 같은 유명 기자가 쓴 기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로리나스 푸이키스라는 기자로 2014년부터 축구 저널리즘을 전문으로 해왔던 많은 커리어를 갖고 있는 기자인데요. 영국의 킹스턴 대학교를 졸업했고 학업 마지막 해에 본인의 성과를 인정받아서 저널리즘 어워드까지 수상하며 분명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기자가 이 기사를 쓴 것이죠. 기브미 스포츠 안에도 인터넷 뉴스만 찾고 현장에서의 경험 없이 인용 보도만 하는 기자들이 있는데 로리나스 푸이키스 기자는 유명 기자는 아니더라도 나름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기자라는 것이죠. 실제로 주요 클럽의 국제 대항전이라든지 대표팀 경기 취재 경력도 있고 선수와 감독의 별도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는 기자이기 때문에 무시할 만한 기자는 아니다. 물론 이 기사 자체가 푸이키스가 손흥민 선수와 맨유의 연결고리를 직접 파헤친 기사는 아니지만 피차헤스의 이적설을 인용하면서 자체적인 내부 정보도 함께 더하고 있다. 이 점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맨유가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 주장으로서, 고참으로서 팀을 이끌어가는 팀의 결속력을 만들어내는 능력과 득점 능력, 그리고 멀티 능력, 중앙 공격수와 측면 공격수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적 리스트에 올라있다. 나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즉시 전력감이자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영입하려고 한다. 2026년 6월까지 토트넘이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기 전에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맨유가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영입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 최초 믿을만한 보도도 기브미 스포츠에서 나왔던 점 저희가 소개해드린 바가 있었고 그 당시 보도는 이런 인용 보도가 아니라 기브미
스포츠의 자체 보도이기도 했는데요. 피차이스의 보도에 따르면 맨유는 올여름 토트넘을 설득하기 위해 상당한 제안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즉 1년 연장 옵션이 발동되었기 때문에 이적료 내지 선수 트레이드 카드를 꺼내서 토트넘이 만족할 만한 조건을 제시할 것이다. 이것이 올여름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화제가 될 만한 충격적인 움직임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고요. 이 상당한 제한의 규모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토트넘으로 하여금 2015년부터 현재까지 토트넘을 지켜왔던 주장의 미래를 재고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즉 토트넘이 현재 손흥민 선수의 가치를 그리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잔여 계약 1년을 쓰는 것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어마어마한 현금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보유하고 있는 복수의 자원을 토트넘에 넘겨줌으로 인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유임 가능성 내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만약에 사임할 경우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안도니 이라올라 감독 역시 많은 활동량, 체력, 전방 압박을 요구하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더블 스쿼드 구축을 위해서 몇몇 포지션의 선수 보강을 추진하고 있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맨유가 쓰지 않겠다며 줄 선수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느낄 수가 있기에 복수의 트레이드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토트넘의 35차례 공식 경기 10득점 10도움을 기록했고 이 20개의 공격 포인트 중에 15개를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록하면서 여전히 건재한 기량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고 지금 토트넘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은 그의 나이 문제라기보다는 너무 많은 경기 출전 내지 경기 스타일, 팀의 전술 때문이지 아모린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더 공격적인 위치에서 쓰고자 한다면 충분히 이 나이에도 필요한 역량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기브미 스포츠가 직접 취재한 정보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올 여름 공격수, 수비형 미드필더, 센터백 그리고 왼쪽 윙백 등 총 4자리의 보강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격수 포지션에 우선순위로 거론되고 있던 것은 입스위치 타운의 어린 대형 공격수 리암 델랍 그리고 현재 나폴리 소속이지만 갈라타사라이로 임대되어 뛰고 있는 나이지리아 공격수 빅터 오시멘입니다. 그런데 델랍 같은 경우에는 첼시도 영입하고자 하는 과정 속에 이적료 경쟁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큰 돈을 쓰기 어려운 맨유 입장에서는 포기한 느낌을 보이고 있고요. 오시멘 같은 경우도 사우디 프로리그와의 경쟁이 있는데 물론 오시멘이 당장 사우디로 가기보다는 유럽 빅리그로 가서 뛰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금전적으로는 조건이 좀 낮다고 하더라도 맨유가 설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오시멘조차 첼시가 노릴 수 있는 자원이기도 한데다가 오시멘의 연봉과 이적료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시멘을 데려오려면 일단 기존 자원들 상당수를 적정하게 매각을 해야 진행할 수 있거든요. 오시멘을 데려오기 위한 과정이 꽤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나이지리아 언론은 오시멘의 맨유 이적은 95% 가까이 완료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 현재 오시멘의 이적료는 오시멘이 나폴리와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맺었던 7,500만 유로의 바이아웃 금액이면 충분하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금액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7,500만 유로를 마련해야 하는 맨유이기 때문에 그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먼저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조금 더 수월하게 데려올 수 있는 선수이자 멀티 자원 그리고 만약 오시멘 영입에 실패할 경우에라도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자원이 바로 손흥민 선수인 것이죠. 게다가 아모린 감독도 델랍의 영입전도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시멘 영입 승인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 2명의 공격수를 영입하려고 할 때 2명 다 오래 걸릴 수는 없다. 그래서 속전속결로 영입해서 빠르게 훈련도 시작하고 또한 영입과 함께 아시아 투어까지 진행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를 빠르게 협상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라는 내부 분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맨유는 올여름에 대대적인 스쿼드 정리를 통해 영입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뜨겁게 거론되고 있는 것이 라스무스 호일룬을 팔겠다라는 거예요. 6천만 유로의 시장 가치를 평가받고 있고 그 정도의 금액을 투자했지만 그 금액을 모두 회수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22살의 어린 나이, 아직은 포텐이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시장에 나온다면 충분히 팔 수 있는 선수로 거론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미 1월 이적 시장에도 굉장히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았죠. 첼시, 나폴리와 구체적인 협상까지 진행됐던 알레한드로 가르나초 역시 매각해서 맨유가 재정 규정, 지속 가능성 규정을 충족하는 데 있어 유스 출신 선수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장부상의 이득을 거둘 수 있는 선수로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이죠. 가르나초의 이적은 오시멘을 데려오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고요. 등번호 7번인 메이슨 마운트가 떠날 가능성이 높은 것 역시 오시멘과 더불어 손흥민 선수가 동시에 영입돼서 오시멘 9번, 손흥민 7번 이렇게 보강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는 이유입니다. 보시는 대로 호일룬, 가르나초, 마운트만 팔아도 연봉과 이적료 꽤나 많은 자금이 생기는 맨유고요. 그 외에 계약이 만료될 에릭센이 떠나는 것도 인건비 절감이 확정적인 부분이고 메이누의 부상 소식이 나오기 전에는
플라멩고로 브라질 클럽으로 임대가 거의 확정적이었던 카세미르도 계약이 1년 남은 상황이지만 올 시즌이 끝나는 대로 팀을 떠나는 것이 확실시 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선수에 대한 연봉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카세미르, 메이누, 여기에 에릭센과 마운트, 가르나초, 호일룬까지 5명의 고연봉 선수가 떠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이를 통해 이적료를 얻을 수 있고 여기에 이미 에스턴 빌라로 임대되어 있는 레시포드, 베티스로 임대되어 있는 안토니까지도 정리에 성공을 한다면 이를 통해서 그 선수들을 영입했을 때만큼의 연봉, 이적료를 쓰지 않고 손흥민 선수라든지 오시멘 정도의 돈을 좀 쓰고 그 외에 중앙 미드필더, 수비수, 왼쪽 윙백을 적정 가격으로 데려올 수 있는 선수단 리빌딩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다른 포지션에 조금 더 돈을 쓰려면 오시멘 외에 공격수 또 한 명인 손흥민 선수의 영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은 이적료가 크게 들지 않고 이적료가 실질적으로 거의 들지 않을 수 있는 데다가 영입했을 때 투입한 연봉보다 아시아 스폰서십, 아시아 투어 수익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정황으로 인해 영국 현지 취재진들도 손흥민 선수를 맨유가 노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맨유의 재정 상황이 얼마나 안 좋냐면 오늘 나온 공식 발표인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속적으로 현재 선수단 외에 직원들, 구단 사무원들을 해고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또 한 번 비용 절감 조치로 인해 150명에서 200명 가까이 정리 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해 여름부터 250명을 정리 해고했던 맨유인데요. 이번 인원 감축으로 맨유는 런던에 열었던 사무소의 직원 수를 줄였고 직원들의 음식 제공, 식사 제공까지도 줄이면서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올드 트래포드 경기장 사무실 직원들이 이용하던 식당은 아예 폐쇄할 예정이고 캐릭턴 훈련장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식당이 없으니까 직원들이 밥을 먹기 좀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 케이터링 서비스를 시즌 말까지는 운영하지만 올 시즌까지만 운영하고 중단될 예정이며 훈련장 본관이 재개장된 이후에는 직원들에게는 선수들과 똑같이 식사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수프와 빵만 제공한다.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 아낄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짐 래드클리프 구단주가 2014년 2월 맨유에 소수 지분 투자를 했고 구단 운영권을 확보한 가운데 여전히 맨유의 최대 주주는 미국에 있는 글레이저 가문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운영의 책임자로서 래드클리프는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며 점차 지분과 영향력을 높이고 있거든요. 문제는 래드클리프 구단주가 맨유를 인수하고 나서 장부를 열어보니 2018-19 시즌에 마지막으로 수익을 달성한 이후 최근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이 5년간의 누적 적자 금액이 무려 3억 7,300만 파운드, 6,741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난주 공개된 맨유의 이번 2분기 실적을 보시면 올 시즌 현재까지 2,630만 파운드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해임했던 전임 감독 에릭 텐하흐 또 전임 스포츠 디렉터 딘 애쉬워스의 퇴사와 관련된 위약금 1,450만 파운드가 크게 집행됐기 때문이다. 결국 선수도 잘못 사고 감독도 잘못 영입하고 다양한 인사의 실패로 인해 많은 돈을 낭비하게 된 것인데 그러한 과정 속에 현재 맨유의 CEO 최고 경영자인 오마르 베라다는 맨유의 남자팀, 여자팀, 아카데미 팀이 모두 우승이라는 경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선수 영입과 정리가 필요한데 그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의 감원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 직원들이 유지되기 위해서 남은 직원들이 제대로 연봉을 받기 위해서라도 선수단이 경기력을 잘 보이고 성적을 내야 되는데 이대로 선수들을 유지하고 직원들을 유지한다면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반전의 가능성이 없다. 이런 적자가 유지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구장과 훈련장과 팬들을 위한 시설 개선 작업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상황 속에 줄일 수 있는 것은 인건비와 각종 불필요한 자금들이다. 그래서 최대한 아끼고 사람을 내보내고 한 명이 여러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구단의 운영을 혁신하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수익성 회복을 위해서는 결국 팀이 성적을 거둬야 되니까 올 여름에 선수 영입을 하려면 원하는 가격에 지금 팔고 싶은 선수를 못 팔게 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직원들을 내보내는 상황이 된 겁니다. 물론 이전의 실패는 선수 영입, 감독 선임을 잘못한 것이지만 그게 래클리프 구단주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래클리프는 부임해서 이런 과감한 감원과 정리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래클리프가 이렇게 자문을 하면서도 자기 돈도 썼기 때문에 본인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해 12월에 맨유 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잡지 유나이티드 위스탠드와의 인터뷰에서 맨유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운영과 마찬가지로 어렵고 인기 없는 결정도 내려야 한다.
이런 어려운 결정을 회피한다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야만 해결될 수 있는 재정 상황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그걸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래드클리프가 이미 자기 돈 2억 3,850만 파운드, 약 4,310억 원을 투자했고 지난해 리볼빙 신용시설을 통해서 2억 파운드, 3,614억 원까지 대출받아서 거의 4억 파운드 이상을 때려 박으면서 현재 맨유의 은행 잔고를 굉장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9,550만 파운드, 1,726억 원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여름 250명의 정리해고로 4,500만 파운드, 거의 800억 정도를 아꼈는데 이번에 최소 100명에서 200명을 해고해서 650억을 더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낀 돈은 선수단 리빌딩에 쓸 것이다. 그렇게 힘들게 아낀 돈을 영입을 한다면 검증된 선수, 영입했을 때 효과가 좋은 선수, 돈을 벌 수 있는 선수를 데려와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공신력 높은 기자들이 언급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강인 선수 영입 관심도 나온 겁니다.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는데 투자될 이적료가 있고 그러나 그 이적료가 들더라도 다른 그 정도 실력의 유럽 선수, 남미 선수를 영입하는데도 똑같이 이적료가 드는데 연봉은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게다가 마케팅 수익을 크게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이강인 선수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영입할 경우 당장 올여름 쿠팡 플레이 시리즈를 통해서 아시아 투어, 한국 투어도 갈 수 있고 그 외 지역에서도 투어 효과를 노릴 수가 있고 아시아 전역에 걸친 스폰서십, 지금 토트넘이 누리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통한 스폰서십이라든지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 선수를 통해 누리고 있는 스폰서십을 그대로 맨유로 가져오면서 맨유가 박지성 선수를 영입해서 뛰고 있을 때 확보했던 많은 한국과 아시아 계열의 스폰서십을 확충할 수 있다. 투자한 만큼 전력도 강화하는데 재정도 강화될 수 있는 선수가 바로 한국 스타다. 일본과 중국의 선수들도 있지만은 맨유에서 앞으로 전력 상승을 기대할 정도의 퀄리티의 선수가 없기 때문에 손흥민, 이강인 선수 둘 중 하나가 오든 둘 다 데려오든 맨유는 올 여름에 이 두 선수의 영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란 얘기예요. 현재 보강해야 될 포지션상으로도 이 선수들의 특성이 필요한데요. 최전방에 지르크지가 있고 오시멘 영입도 추진이 되고 있지만 오시멘이 올지 안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맡아볼 수 있는 선수로서 손흥민 선수도 있고 가짜 9번으로 이강인 선수도 가능하고 원톱 뒤에 2명의 공미를 쓰고 있는데 이 두 자리 바로 처진 공격수처럼 손흥민 선수, 플레이메이커처럼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브루노와 아마드도 쓰지만 더블 스쿼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 게다가 브루노가 2명의 중앙 미드필더로서 맨유의 현재 3-4-3 전술에서 여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브루노가 한 칸 내려가는 상태에서는 이선 자리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선 자리를 가르나초, 레시포드, 호일룬, 안토니 등이 뛰어왔었는데 레시포드와 안토니는 이미 임대로 팀을 떠났고 완전히 저기 추진되고 있고 가르나초도 매각이 추진되고 있고 호일룬이 매각이 추진되고 있죠. 이강인 선수가 브루노의 자리를 맡아볼 수도 있지만 함께 뛸 수도 있는 자원이고 에릭센, 마운트, 카세미로까지 팀을 떠난다면 이 자리는 다른 영입까지 추가로 필요합니다. 왼쪽 윙백은 달로와 도르구가 뛸 수 있지만 말라시아가 임대를 나갔고 말라시아를 팔 경우 도르구를 지금 아모린 감독은 오른쪽 윙백으로 쓰기 때문에 새로운 왼쪽 윙백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수비 라인은 추가적인 방출 선수 린델로프가 나간다거나 혹은 맥과이어, 에반스 등이 떠날 경우에는 한 명 정도를 영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번 영입에 있어서는 손흥민, 이강인, 오시멘 그리고 미드필더 한 명 정도가 확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효가 부상에서 회복을 한다거나 도르구를 왼쪽에 쓴다거나 아마드가 회복을 한다면 아마드를 윙백으로 쓸 수가 있고 마즈라이가 전천후 자원이기 때문에 지금 급한 것은 결국 중앙 미드필더 한 명과 손흥민, 오시멘, 이강인 요 정도일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미 스포츠가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와 맨유를 연결짓는 이유는 지난해 12월 5일 보도했던 스티브 베이츠 영국 축구기자협회 회장 출신 그리고 수많은 영국 일간지의 편집장, 수석기자로 40년 가까이 맨유 전담 취재를 해왔던 이 스티브 베이츠 기자가 맨유 내부 관계자들을 통해 손흥민 선수가 유력한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을 최초 독점 보도를 한 이후 이 정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양한 얘기들을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 밀도 높은 전개가 된 건 아니지만 맨유가 분명히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 같은 한국 선수 영입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과거 김민재 선수 영입을 위해서 진짜 움직였지만 그때도 작은 문제, 텐하 감독과의 여러 영입 대상의 정리 문제로 결국에는 후순위로 밀려나면서 나폴리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김민재 선수를 보내는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요. 맨유는 분명 박지성 선수가 떠난 이후 계속 한국 선수를 찾고 있고 노리고 있습니다. 과연 올 여름 어떤 일이 펼쳐질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이적설 팩트체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